안녕하세요. 헬로웨더입니다. 출퇴근은 물론 약속 시간 맞추기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 바로 전철이죠. 그런데 이 전철을 이용해서 여행도 떠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도시에서 전철 타고 떠나는 가을 여행, 설레시죠?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도 무척 설레고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특별한 가을 즐기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도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도 어느새 이제 또 막바지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단풍도 전국에 또 절정을 보이고 있고 하늘도 파랗고 낮 동안 선선해서 좀 다니기에 좋잖아요. 네. 그렇죠? 자, 온천 같은 때 어디를 가면 또 좋을까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어서 주변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떠나는 여행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여행지들을 전철을 타고 떠나보려고 합니다. 전철 여행은 가벼운 옷차림과 가벼운 지갑으로 떠날 수 있고 또 조금 더 멀리 나간다면 기차 여행 못지않게 낭만적이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들 중 마음에 드는 여행지로 이번 주말에 바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전철, 저도 사실 출퇴근 지하철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전철을 타고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또 바로바로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또 중요한 게 전철 요금이 또 저렴한 편이잖아요. 우리 여행할 때 또 교통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부담 없이 또 훌쩍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한 곡 먼저 또 떠나볼게요. 어디부터 떠나볼까요? 네, 가장 먼저 1호선을 타고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온양온천에 가려면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요. 2008년부터 수도권 전철이 연장되면서 지금은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41정거장 약 2시간 30분 정도만 달리면 온양온천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일 여행이 가능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온양온천은 역사가 무려 1300여 년이나 됩니다. 여러 왕이 이곳을 다녀갔을 정도로 예로부터 물 좋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15개의 온천 대중탕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을 이용하면 되고요. 주변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발자취와 민속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온양민속박물관, 한옥과 초가집이 보존되어 있는 외암민속마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현충사 등 볼거리가 다양해서 주말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현충사는 은행나무 터널로도 유명한데요. 현충사까지 들어가는 1.6km의 길에는 100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빼곡히 채워져 있어서 지금 이 계절에 가면 노란색으로 물든 그림 같은 은행나무 터널을 지날 수 있으니까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온양온천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전철이 온양온천까지 연장이 됐었군요. 어릴 때 참 부모님이랑 함께 다 같이 온양온천 갔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온천 여행하면 가족들이랑 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부담 없이 친구들이랑 네. 지하철, 전철 타고 같이 온양온천 다녀와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같을 때 그 현충사 은행나무길 노랗게 아주 예쁘게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네. 노랗게 단풍이 은행이 예쁘게 들어있는 모습. 그 길도 꼭 한번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4호선을 타고 안산 시와호 갈대습지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4호선 상록수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만 더 가면 갈대습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안산 시와호 갈대습지공원은 시와호를 정화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대규모 습지공원입니다.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으로 흘러들어가는 폐수를 습지로 유입시켜서 미생물과 습지 동식물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수지를 정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곳에는 수생식물, 야생화를 비롯해 29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고 고라니 같은 동물도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생태관, 생태연못, 야생화 꽃길, 조류 관찰로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생태학습장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갈대의 금빛 물결이 넘실대는 시와호 갈대습지공원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갈대밭, 은빛 물결,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잖아요. 또 가을 하면은 갈대 구경 꼭 하러 가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갈대 구경을 가본 적이 있어요. 순천만까지 네.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굳이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내려가실 필요 없이 이쪽 시와호 쪽으로 다녀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디를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오산대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무량기 수목원은 예로부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지명인 수청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목원의 주제도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으로 이곳에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유독 많습니다. 수목원은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호습성 식물원을 비롯해 소나무원, 단풍나무원 등 20개의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만 해도 1,600여 종에 이릅니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수목원을 다 둘러보는 데에는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가을에는 특히 단풍나무원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무량기 수목원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니까요. 곱게 물든 단풍 아래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맛있는 도시락 먹으면서 가을 소풍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름도 참 예쁘네요. 물향기 수목원.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 수목원이어서 계절마다 그 볼거리가 참 다양한데요. 특히나 또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이 단풍나무들이 정원으로 이렇게 싹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곳은 또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반입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족분들 또 도시락 싸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또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을 소풍도 같이 즐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가볼 곳에서는 뭐 동물 구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 경마교육원인 원당목장이 있습니다. 3호선 삼송역에서 버스를 타고 10여 분, 그리고 다시 도보로 10여 분 정도 이동하면 목장에 닿을 수 있는데요.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들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말을 보면 가슴까지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장은 원래 시민공원이 아닌 기수 후보생과 마필 관계자를 교육시키는 업무 공간이어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일부 구간에 한해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도 무료니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원당 목장으로 얼른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당목장을 또 이렇게 만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사실 달에 제가 날씨 중계 방송을 하러 원당목장까지 또 다녀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귀여운 말이 그려진 옷을 입고 갔다 왔었는데. 저도 봤었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네. 그때 근데 제가 딱 목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생각이 마치 내가 한 폭의 수채화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풍경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곳은 네. 하늘과 그 드넓은 초원과 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말의 모습만 봐도 막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곳이었는데 서울과 정말 가까운 곳에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곳 원당목장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도심 안에 있는 곳으로 또 떠나본다고요? 네, 이번에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연결되는 서울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숲은 성수동 뚝섬 일대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이곳은 옛날에는 임금의 사냥터였고요. 1908년에는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가 이곳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경마장과 골프장으로도 활용이 되다가 2005년에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문화예술공원, 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등 테마별로 꾸며져 있어서 보고 즐길 거리가 풍부하고요. 또 꽃사슴 먹이주기나 곤충 찾기 등 체험학습도 가능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숲에는 20년이 넘는 큰 나무들이 많고요. 특히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매년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단풍길에 포함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직 단풍 구경 못 하셨다면 주말에 서울숲으로 바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철로 떠나는 여행 함께 살펴봤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여행 생각이 많이 나죠.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행이라고 해서 또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행은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절대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를 찾는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반짝이는 일상의 순간들 헬로웨더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래블메이커 송수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YTN 웨더 홈페이지와 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받으셔서 다시 확인하세요.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